네, 우정사업본부 박인환 경영기획실장님. 네, 중국발 추정 의심 우편물 관련 보고 받으셨죠? 네. 네, 그 닷새 만에 신고 건수가 3,000건 넘었더라고요. 울산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배달돼서 시설 관계자 3분이 소포를 개봉한 뒤에 어지럼증하고 호흡곤란을 겪었고 손이 마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그리 들었습니다. 네, 그제 국무조정실에서 이번 사건은 테러와 연관이 없고 현재까지는 생화학 테러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는 했습니다만 저는 이번 일이 좀 트로이의 목마를 발견한 것과 같고 목마 안이 비어 있어서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우편물을 이용한 테러는 불특정 다수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 그 팬데믹 이후에 우편물 거래량이 상당히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횟수가 연평균 70회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는 더 취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으로 들어온 국제 우편물 732만 통 중에 81만 통이 중국에서 발송한 우편물이고요. 그중에서 3천여 건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마저도 대다수가 사전 조치가 아닌 사후 조치, 사후 신고로 파악된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우편물의 유해물질에 대한 의심 여부는 관세청과 농림부 등에서 판단을 하고 우정사업본부는 관세당국 등의 검토가 완료된 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고 배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여부는 관세당국의 판단에 따른다는 말인데 맞습니까? 규정상으로 보면 이제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하지만 이제 우편물 배달에 있어서 대국민 안전 차원에서 저희 우정사업본부도 일정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편안전검색 활동 지침이라는 그 내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심 우편물 처리 규정. 그죠. 그게 가장 먼저 진행되는 단계가 뭘까요? 일단 우편물이 관세청을 통해서 저희들하고 나오면요, 저희들이 관세청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그 우편물에 이동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우편물이 위험하다라고 하면 가장 빨리 관계 수사당국에 신고하고 저희들은 해당 우편물이 대국민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사안에서 의심 우편물 처리 규정을 명확히 지키셨다고 보는 겁니까? 일정 부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편 안전 검색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장비 담당 직원 지정하고 교육도 하고 또 규정상 교육 주기가 얼마나 되죠? 장비 교체 시기랑? 네, 저희들이 이 장비에 대해서 교육을 연 1회 저희들이 지방청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교육 주기랑 장비 교체 시기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교육 주기가 수시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규정이 없는데 의심 우편물 처리 규정을 지켰다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이고 수시로 교육하고 장비 교체할 수 있다고는 하시는데 기준이 명확해야 하겠죠. 그래서 모니터링에 대한 별도 규정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약속에다가 뭐 약속 지켰는지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국제 우편물 안전성 관련해서는 해외 우정과 어떤 협약을 맺으셨습니까? 저희들이 국제 우편물에 관해서 국제 만국 우편 연합에 따른 국제 규약에 따른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 내용 자체는 기본 원칙에 제가 아는 관한 거랑 좀 다르게 아니, 답변을 의원님 하셔가지고 그 기본 원칙에 관한 여기가 내용이 있고요. 이제 위기 대응을 하는 곳은 아니고요. 정확한 절차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의원님 애드립을 발휘하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이 정확히 지적이 맞고요. 저희들 국제 우편 규약에 따라서 대원칙은 있지만 이게 대국민 안전에 있어서 충분할 만큼 그러한 협약이 있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국제 우편물 이슈 관련해서 대만 우정사업본부 측하고 협력하고 계시죠? 네. 예, 우편물 원발송지 확인하고 발송 수량 확인하고 브러싱 스캠 우편물에 대한 반송에 합의하셨는데요. 우편물 발송지로 추정되는 중국 측에는 협조를 구하셨습니까? 이번 우편물은 사실 중국 우정이 관여한 게 없습니다. 말씀이 기신데 못했죠? 네, 하지 않았습니다. 네. 중국 우정이 아닌 민간 업체가 최초 발송한 거라서 중국 협조를 받기 어렵다고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민간 업체와 직접 소통, 민간 업체를 담당하는 중국 기관하고 협조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업체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민간 업체가 한 일이라고 저희가 협조 안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조 받으시고 2주 전에 카알라 우정그룹에 참석하셔서 국제우편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카알라 우정그룹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나라 상황 공유하고 협력을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검색 업무 교육 주기, 장비 교체 시기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고요. 안전검색 모니터링 강화 내용까지 포함해서 우편 안전검색 활동 지침 개정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국제 우편물 안전성 관련해서 해외 우정과 협약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측도 국제 우편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협력하도록 논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획 8월 중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종호 과기부 장관 때 R&D 예산 재편성 관련해서 연구원 소통 강화하고 과기부 내에 혁신 이루어져야 된다는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허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